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한 3분간만 짧게 아파트의 시공 방식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뭐, 건축학도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아파트를 존나 멋있게 짓는 아파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런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도심 한가운데 사무실 건물에 이렇게 유리로 외벽을 둘러싼 이런 건물들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 말이죠. 제가 지나가는 곳에 아파트를 이렇게 외벽에 유리를 덧대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보니까 이것이 커튼 올룩 공법이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수분양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마당에서 아파트를 요즘 최신 시공하는 공법 중에 하나로 커튼 올리기라는 게 있구나. 좀 비싸 보이더라. 외관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 이게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아파트 시공 과정을 1년 정도 지켜봤는데요. 대충 이렇게 짓더라. 한번 여러분들과 정보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파트 기능에 이 커튼 올룩은 거의 기능적으로는 크게 기능을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외관적 미적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외벽 시멘트 벽이 완성된 이후에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덧대는 방식이었어요. 다만 입주자라든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튼 올룩이 설치된 아파트는 희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시면 겉이 아파트 외벽이 유리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된 아파트가 흔치 않잖아요.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 분양가보다는 비쌀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아파트다. 약간 고급 아파트다. 이런 이미지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아파트도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외관을 이렇게 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사비 절감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사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커튼 올룩을 시공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요구를 했거나 또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조합 측에 이런 커튼 올룩이라는 약간은 좀 값어치가 있는 외장재가 좀 비싸 보이는 이런 시공을 제한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조합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조합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루어진 그런 단지가 이런 커튼 올룩을 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공사비는 더 많이 비싸지겠죠. 유리를 덧대는 거니까. 페인트로 칠해도 될 것을 유리로 덧대는 거야. 제가 보니까 이런 유리를 어떤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컬러를 배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흡사 오피스 건물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느낌을 건물을 많이 보는데요. 이것을 아파트에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커튼 월과 커튼 월 룩은 구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커튼 월 룩. 요즘에 유튜브 보면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룩북이다 해가지고 옷을 좀 벗고 속옷 룩북도 하고 대한항공 유니폼도 룩북도 하고 해가지고 룩이 어떤 외관 뭐 드레스, 옷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도 이런 룩 개념이 도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커튼 월은 벽 아닙니까? 이 벽을 통유리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을 커튼 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통유리는 냉난방비가 많이 들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편견을 깬 게 커튼 월룩 시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공법은 통풍이나 환기면에서 커튼 월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단점은 뒤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튼 월과 커튼 월룩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튼 월의 외장 시공 방법입니다.
이렇게 뼈대가 있고 유리를 이렇게 끼워갖고 이런 완성된 부품을 공장에서 제조해서 공수해 와서 외장을 시공하는 방법이에요. 즉 유리로 된 건물의 외관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깥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칸막이 하는 커튼 구실만 하기 때문에 붙여진 공법 이름이다. 건축용어로는 비내력 외주벽이다. 비내력 외주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내력벽 하잖아요. 이것은 인내 뭐 할 때 그 내자 견딜 내자잖아요. 힘력 힘을 견디는 벽으로서의 힘을 견디는 것을 내력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커튼 월은 비내력이잖아. 그래서 이 유리 자체가 어떤 단단함이라든가 벽으로서의 그런 기능보다는 그냥 벽의 역할 정도만 한다. 유리로 된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튼 월은 벽을 대체한다. 그런데 비내력이다 이 말이야. 단단하지 않다. 비내력 견디지 못하는 바깥벽 벽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인 거야. 뼈대가 있고 거기를 유리를 댔는데 여기에 뭐 단단한 엄청난 하중에 물건이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튼홀은 비내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커튼월룩과는 어떤 차이점이고 장단점은 뭘까? 이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라든가 태풍, 바람, 지진 이런 게 있을 때 이 커튼월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점을 한번 보면 구조상 넓은 크기의 창호를 만들기 어렵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열리는 작은 창호만을 제작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 환기와 통풍에 취약하다. 또한 여름철 직사광선 여기 보셨듯이 직사광선이 내리쬐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 손실이 크다. 그래서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직사광선과 난방비 손실 이게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멘트 벽보다는 유리가 냉난방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커튼홀은 유리 금속재 판넬을 사용해서 외벽 마감을 하기 때문에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패널은 규격화되어 있어서 통일되는 것이 특징이다. 콘크리트 외장재에 비해 외벽이 가벼워서 하중 감소, 구조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쭉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일단 건물 외벽에다가 이런 뼈대를 심었어요. 일단 건물 자체는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건물 외벽은 완공되어 있고 이 벽을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뼈대를 심더라. 이렇게 뼈대를 심고 쭉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벽에다가 외벽이 30층이 넘는 아파트인데요. 외벽에다가 쭉 일자로 어떻게 수평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쭉 맞추고 이 칸막이에다가 유리를 덧대서 타일처럼 그런 붙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즉 그 철골 격자틀에다가 유리를 덧대서 파손과 강성을 위해서 타일처럼 유리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면이죠. 근데 이 옆면에 여기다 유리창이 나여 있는 옆면 같은 경우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옆면이거든요. 옆면인데 옆면에 유리창이 나여 있잖아요. 유리창이 나여 있는 것은 이 벽 자체에 복도 정도 되겠죠. 복도나 아니면 그 아파트 실내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엘리베이터실이라든가 거기다 구멍을 아예 내서 이게 유리창을 설치를 하고 그곳을 뻥 뚫은 상태에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유리를 대는 거야.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외벽 자체 커튼 월 자체에 유리창이 달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튼을 친 듯한 느낌의 외관이고 심미적 기능 외에 열차단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차단이나 겨울에 추위를 한번 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직사광선이 바로 외벽에 투과하지 않고 이 유리를 한번 거쳐야 되니까 유리를 한번 거치고 들어와야 되니까 자 놀라운 것은 30층이나 되는 아파트 외벽에 철골 뼈대를 심는데 삐뚤삐뚤하지 않고 완전 평행을 유지해서 유리를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높은 층을 뭐 평행계를 놓고 이 뼈대를 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쭉 심었습니다. 이건 옆면에 시공하는 경우고요. 전면에 시공하는 경우는 이렇게 앞쪽 벽면에 베란다 또는 거실의 유리창이잖아요. 그 유리창 부분에 구멍을 뻥 뚫고
여기에는 유리를 안 대겠죠? 근데 이만큼 두꺼워지겠죠? 그만큼. 이 앞에다가 유리를 덧대는 거니까 그만큼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죠, 벽면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리를 대는 겁니다.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건 전면이죠. 여기는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쭉 사다리를 타고 가서 이렇게 유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커튼홀을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옆면이죠. 옆면을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풍경이고요. 여기 보면 옆면을 이렇게 유리로 쭉 시공을 하고, 여기는 안 하는 옆면이고요. 이쪽은 커튼홀을 시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오른쪽 여기를 유리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맨유리면 이렇게 또 뼈대가 좀 보이는 방식이죠. 자, 중간중간에 유리창 통풍을 위해서 커튼홀로 층층 사이에 공간을 두었고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 자체가 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커튼홀과는 좀 차이점이죠. 물론 커튼홀도 그 유리가 벽의 역할을 하지만 유리를 반쯤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시공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커튼홀은 그냥 원래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유리를 붙이지 않고 아예 원래의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공 방법이었습니다. 커튼 올룩이 유리를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원래 달린 창문 도어를 열고 닫게 한다. 커튼 올룩에는 아예 공간을 두고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자체 아예 유리를 붙이지 않는 거야. 이는 아예 유리창, 이 벽에 달려있는 유리창을 열고 닫는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물론 안에 유리창을 닫지 않을 때는 이 유리창도 닫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유리창을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열려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공간을 제거하고 시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커튼홀이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돌로 마감되는 외량재와 달리 유리나 금속재 판넬로 외벽을 마감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콘크리트 마감보다는 무게가 가볍고 설치 작업이 간단해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부산 LCT 등 초고층 건물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냉난방 손실이 크고 관리비 부담이 있다. 반면 커튼 올룩은 이에 단점을 보강한 것으로 외벽에 페인트, 아까 봤지만 페인트를 칠하는 대신에 그 페인트를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공간을 두고 유리로 덧대서 페인트를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 대신에 유리로 외벽 마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튼 올룩 외벽은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겠죠.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커튼 올룩의 장단점은 아까 봤듯이 냉난방 효율성이 있고 콘크리트 단열 기능이 강화됐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위에다가 덧붙이는 거니까 직사광선이 바로 콘크리트를 쪼이진 않잖아요. 한번 유리를 거쳐서 콘크리트로 가겠죠. 기존 아파트 창호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여닫는데 제약이 없다. 아까 봤듯이 거기만 구멍만 내놓고 원래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세대별로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페인트 도색이 아닌 유리 마감재 패널을 부착하기 때문에 다소 시공비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평수라든가 어떤 랜드마크 아파트에 시공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유리로 덮어버리지 않고 구멍 좀 냈다고 냉난방 효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좀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리로 막아버릴 외벽을 창문을 내고 그것을 유리로 막지 않는 소극적 대책을 취하는 시공법인데 통기가 되고 바람이 통하니까 냉난방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벽을 이 유리로 덧대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바로 콘크리트를 달구진 않겠죠. 한번 유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있고 이런 커튼 올의 단점을 보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커튼 올 룩은 심리적 기능이 높고 커튼 올룩 시공된 아파트는 또 주변에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생시멘트 옆면 테두리 부분을 타일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복사열이 바로 외벽 콘크리트를 떼지 않기 때문에 냉난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창문을 활용하고 그 창문 부분을 뚫어주기 때문에 통기성이라든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서 커튼 월보다는 상당히 냉난방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시공비는 많이 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세월이 흐를수록 급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깨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지만 유리라는 게 시멘트보다는 그래도 수명이 더 짧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자주 지나가는 곳에 이런 커튼 월룩 공사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공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제 두 눈으로 1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커튼 월룩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구나. 약간 좀 외벽을 좀 더 고급스럽게 치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벽에다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야. 타일처럼. 근데 이것을 입주민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아파트 고급화를 위해서 원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커튼 월룩 차이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차이점이 극명하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